짠! 안녕하세요. 건실한 배우 되기 프로젝트 건베프의 배우 안세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건베프 5화, 6화를 좀 수정할 게 있어서 수정해서 재업로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 편집하고 재업로드 하느라고 녹음을 한 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근황 보고 겸 업무 보고 하겠습니다. 주된 업무는 어린 안데르센 공연이었고요. 안타깝게도 공연이 이제 예약된 관객이 30명 이하면 공연을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좀 쉬었습니다. 화요일 하고 이번 주 목금토 이렇게 2주 동안 4번만 공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여기 있는 그 예약한 팀들을 다른 주로 몰았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안데르센을 한 3일? 4일 정도 쉬는 날이 생겨서 이때다 싶어서 비행기표도 싸길래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되게 아늑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지내면서 씻었는데 거기가 구옥이어서 샤워하는 곳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다 제가 하필이면 감기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도에 가려고 했는데 우도도 못 가고 카트도 타려고 했는데 카트도 못 타고 골골골골 대면서 제주도에 있는 병원도 갔거든요. 근데 병원이 막 완전 너무 이쁜 건축물 안에 있는 거예요. 막 잔디밭도 있고 엄청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고 통창이고 그래서 병원 건물 구경을 하고 주사 한 대 맞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천혜향과 레드향을 섞은 거라 했나요? 수라향이라는 품종의 귤을 먹어봤는데 와 너무 맛있어서 한 박스를 사서 거기 공항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사서 낑낑낑 들고 집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먹어가서 너무 아쉽네요. 수라향 여러분 추천합니다. 그렇게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오느라 3일을 썼고 그 이외에는 또 제가 어떤 업무를 했냐면요. 오디션을 5개 정도 넣었어요. 영상을 4개 프로필을 넣고 연극을 하나 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연기 영상 혹은 내가 공연했던 것의 공연 영상 그리고 사진, 자기소개서 그리고 움직임 영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원한 오디션이 배역이 복싱 선수래요. 논바이너리 레즈비언 복싱 선수를 뽑는 오디션이어서 제가 주짓수 했던 거, 복싱 했던 거, 태권 했던 거, 그리고 뭐 각종 움직임 영상들을 짜깁기 해서 움직임 영상을 보냈고, 연기 영상으로는 제가 원래 연기했던 그 복싱을 하는 장면이 있는 연극이 있어요. 거기 연기 영상을 내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자기소개 영상을 찍다 보니 삘을 받아서 25, 21에 나희도라는 배역이 나오는데 거기서 김태리 배우가 펜싱 선수로 나와요. 그래서 그 펜싱 선수로서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따서 연기 영상을 찍었습니다. 비록 오디션에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연기 영상을 하나 건질 수 있어서 좀 기뻤고요. 그 연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가 지금까지 연기한 연기 영상들을 봤는데 그리고 어린 안데르센 할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좀 표정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것 같다. 좀 자연스럽게 감정이 우러나와서 나오는 표정이 아니라 표정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는 표정을 쓰지 말아보자 라는 걸 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했어요. 근데도 영상을 보니까 표정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좀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좀 저 스스로는 마음에 들었던 찰나였는데 댓글에서도 딱 그걸 짚었더라고요. 표정 변화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말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표정을 다음번엔 더 다양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두 개의 댓글이 달려서 뭔가 기뻤습니다. 다음번에는 너무 표정을 안 쓰진 말아야지. 하지만 좀 그러니까 억지로 표정을 짓지 않는 건 유지하면서 다음번에도 또 많은 영상을 찍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물론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한 줄로 피드백을 받으니까 조금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소중한 피드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피드백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연극 벚꽃동산에 오디션을 프로필을 넣었는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프로필 연기 영상이랑 이제 오디션 1차 영상 오디션 넣어준 배우분들 정말 다 감사하다면서 초대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4월 셋째 주 정도에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비록 오디션은 떨어졌지만 벚꽃동산에 포함해서 안톤 체호프의 작품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기도 하고 보면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좋은 기회에 공짜로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디션을 넣은 업무가 있었고 또 다른 건으로 업무 미팅을 했는데 이 업무 미팅 건은 다음번에 좀 더 확실하게 이것이 홍보가 나가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는 무대 기술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무대 조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시험인데 제가 지금 무대 조명을 50쪽 정도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루에 30쪽씩 열심히 보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달까요?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2달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새로운 업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에 티니핑 싱어롱쇼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인형탈을 쓰고 하는 공연이에요. 인형탈 쓰고 하는 공연을 제가 2024년에 바다탐험대 옥토너에서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형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티니핑 싱어롱 쇼가 이제 저는 대사나 그런 건 없고 대사나 노래 불러야 하는 것은 없고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서 안무를 추는 것인데 와 저는 인형탈이라서 왜냐면 인형탈은 탈을 쓰고 있고 또 두꺼운 옷을 입으니까 동작이 잘 안 보이고 탈이 무거워서 화려한 동작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장갑 같은 것도 끼고 하는데 장갑에 손가락이 표현돼 있지 않으면 작은 동작 같은 경우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되게 쉽게 외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무가 정말 잔동작도 많고 뭔가 되게 다양한 장르 왁킹도 나오고 테크노도 나오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제 3시간 반 힘들게 했다. 그래서 좀 근육통이 온 것 같다. 조금? 왜냐하면 3시간 반 전에 집에서도 혼자 안무를 따갔으니까요. 그래도 3시간 반 만에 30분어치 모든 안무 진도를 나갔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역할은 혼자 영상을 보면서 안무를 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도 30분 공연인데 30분어치 안무를 외우기가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반복되는 동작이 많은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외우는 것에 난항을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하루에 한 곡씩 외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업무 보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팟캐스트 주제는 어린 안데르센 연습일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안데르센 공연을 하면서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일단 제가 적어놓은 연습일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부족한 것. 아이가 되려면 아이의 호흡과 아이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10살에서 11살 정도의 아이를 연기해야 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29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방방 뛰거나 뭔가 그 아이들이 말할 때 호흡이 있거든요. 뭔가 제가요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뭔가 말을 이어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움직일 때도 뭔가 좀 제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활동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호흡과 움직임을 중간중간 넣어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 역할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배우들에 비해서 키가 작지 않은 거예요. 근데 초연 때 배우님은 키가 정말 작았대요. 근데 다른 배우님들은 키가 커서 이제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 연극에서 어린이 역할을 성인한테 맡길 때 키가 작은 배우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키가 작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이 같지 않다. 키가 너무 큰데? 이런 피드백을 좀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키가 있는데 키를 작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키가 커야 되는 거는 뭐 깔창을 깔 수 있지만 키가 다시 작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아이같이 몸 동작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작아 보이려면 키를 작게 움츠리고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물리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보다는 아이의 동작, 아이의 자세를 모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그냥 연극적 허용으로 물리적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의 느낌을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방방 뛰거나 약간 이런 느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을 좀 더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던 것 손인영과 메인 캐릭터 분리시키기. 지금 손인영이랑 내 캐릭터랑 분리가 명확하지 않음. 손인영은 내가 말할 때는 최대한 고정되어 있는 게 좋다. 제가 지난번 화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캐릭터인 어린 안데르센이 아기오리 미호 손인영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미호랑 안데르센이랑 좀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때 누가 말하는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하더라고요. 복화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구분이 되게 해야 되는데 입을 안 움직이는 복화술도 있지만 사실 그 복화술에서 중요한 것이 한 명이 움직이고 있을 때 한 명이 가만히 있고 한 명이 가만히 있을 때 한 명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멀티가 저는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뭔가 내가 말할 때 손도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손이 움직일 때 실제로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표정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가 좀 어려운데, 지금까지도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처음에 손인형을 쓰기 시작했던 때보다는 좀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듬. 지금 대본 숙지도 잘 안 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 리듬이 전체적으로 급하다. 이거는 지금 쓴 게 아니라 약 2주 전에 쓴 연습 일지입니다. 지금은 다 대본 숙지를 했죠. 근데 이때 좀 마음이 급했나 봐요.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게 느릴 땐 확실히 느리게 끌어주고 빨리 갈 땐 확실히 빠르게 호흡을 쏴줘야 한다. 근데 이제 연출님이 농구를 취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구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도 농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농구 선수도 일정한 리듬으로 드리블을 치는 사람은 수비하기가 엄청 쉽다. 근데 리듬에 변주를 줘서 타당, 탕 하는 사람, 이렇게 변주를 주는 사람은 수비를 하기 어렵다. 그것처럼 연기도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치면 모든 게 다 예상되어서 좀 지루하기 마련이다. 저도 여기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해서 느릴 때 느리게 끌어주고 빨리 땡길 때 땡기고 한 가지 호흡으로만 반복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연습 때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연습 때 에너지를 100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힘이 많이 들어가서 쓰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과하게 많이 쓰는 것 같다. 어느 부분에 힘을 줘야 할지 어디에 풀어줄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어린아이 연기하려다 보니 에너지를 억지 텐션으로 끌어올려서 계속 끝없이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다른 배우가 끌어올리는 에너지를 죽였다가 다시 억지로 살리려 하지 말고 에너지를 바로 받아서 유지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막무가내로 계속 움직이지 말고 깔끔하게 움직이면 좀 더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지점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연습 때마다 에너지를 나도 모르게 100% 끌어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춤을 추는 사람들도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춤을 빨리 외우는 법 이런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안무를 100% 에너지로 계속 추지 마라. 외울 때는 살랑살랑 이제 포인트만, 동작만 숙지하면서 추고, 이제 진짜로 출 때 그 에너지를 써라. 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울 때도 계속 에너지를 100% 쓰면 빨리 지쳐버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것처럼 제가 연극할 때도 연습할 때 한 70%만 쓰다가 런스루 할 때 100% 쓰고 런스루라 하면 이제 최종적인 그런 점검할 때 100%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연기 연습을 할 때 상대방 배우와의 호흡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실제처럼 실전처럼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저의 고민이고요. 제가 이 고민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연습 3시간을 하고 나면 힘을 완전히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제가 체력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닌데도 그렇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많이 쓰는 것 같다. 혹은 내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나? 그래서 연습 때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연기를 할 때만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 구간에 아끼는 연습을 지금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열심히 하자라는 마인드로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연습 중간에 쉴 때도 푹 쉬지 못하고 계속 연기 생각을 하고 연습을 혼자 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럴 때 좀 잘 쉬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다른 배우가 끌어올리는 에너지를 죽였다가 다시 억지로 살리려 하지 말고 에너지를 받아서 유지하자. 이거는 이제 피드백 받은 부분인데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10까지 막 6에서 10까지 한수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럴 때 제가 바로 네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바로 네 맞고 한 번 죽이고 타이밍을 한 번 죽이고 네 하면 제가 그 다음 대사를 칠 때 다시 6으로 떨어졌으니까 다시 10까지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높이 유지해야 하는 구간에는 타이밍을 죽이지 말자. 그래서 올라가 있는 상태 그대로 치자 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막무가내로 계속 움직이지 말고 깔끔하게 움직이자는 뭐냐면 제가 움직임을 할 때 잔동작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니까 잔동작이 많아요. 보니까 뭔가 쓸데없이 고개를 뭐 한두 번 더 흔든다거나 손으로 이렇게 크다 하는 모션을 취할 때 쓸데없이 까치발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불필요한 움직임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불필요한 움직임에도 더 진심으로 하고 싶어! 이런 마음에 온몸이 동시에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될 동작을 하게 되고 무대 밖에서 보면 그 동작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해 보인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할 필요 없다.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가 더 좋아 보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물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안데르센이 여러 가지 인물들을 연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만들었어요. 뭐 저런 이야기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인물이 한 문장 안에서도 여러 번 바뀌어요. 막 표현하는 거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추워. 이런 거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꽉꽉 나는 아기요리야. 나랑 놀아주라. 이런 거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바뀌는 구간이 제가 좀 완만한 것 같아요. 한 번에 휙휙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스스로 컷 편집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그 새로운 인물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준비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 표현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표현하는 거. 오? 표현하는 거? 네, 표현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꽉꽉 꽉꽉 나는 아기 요리야. 나랑 놀아주라. 이런 거야. 아니, 오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아 추워. 이런 거야. 아니, 소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인어공주야, 인어공주야. 다리를 가고 싶으면 목소리를 내놔라. 목소리, 목소리. 나는 문어마녀다, 문어마녀다. 이런 거 다 합친 거예요. 와, 정말 마이크가 찢어졌네요. 제가 팟캐스트 녹음할 때는 조곤조곤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아주 난리가 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변할 때 확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또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삐진 연기. 제가 삐진 연기를 중간에 되게 많이 하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애매하다는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어떤지 좀 영상을 보고 보완을 해야겠다 해서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확실히 영상을 보니까 뭘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역시 영상을 찍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기로 바꿨는데요. 제 룸메 유자도 저 연기를 도와주면서 너가 한번 녹음해서 들어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연기 영상 보고 뭐 저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이런 걸 굉장히 괴로워해요. 배우로서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정말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요. 하지만 해야 되죠. 그래서 팟캐스트 하면서 편집하면서 정말 저의 목소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내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는 거를 많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표가 제가 핸드폰이랑 아이패드에 연기 영상, 연습 영상, 노래 영상 찍어 놓은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용량이 부족한 채로 사는데 이번 주에 연기 영상을 많이 보고 적어도 100메가 이상 지워버리겠다. 모니터링을 해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공표하겠습니다. 팟캐스트에서. 그리고 마지막 연습일지로 3에서 6세 어텐션 잡는 법. 저희 주요 관객층이 3살에서 6살 정도인데 3에서 6세 어텐션 잡는 법은 쇼츠랑 똑같다.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 구연 동화랑도 똑같다. 끊기지 말고 계속 이어서 어텐션을 잡아줘야 한다. 마치 쇼츠에서 컷 편집을 해서 재밌는 장면들만 짜집기해서 보여주듯이. 그래서 리듬이나 에너지 변화를 명확하게 해서 집중력을 유지시켜줘야 한다. 이게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 할 때도 관객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아니면 관객이 이해를 못한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대사를 쳐주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3에서 6세도 똑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기 시작하면 딴짓을 하고 선생님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의자를 가지고 놀고 그 의자에 붙어있는 판때기를 막 쳐요. 그 판때기가 그 극장에서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책상 있잖아요. 그걸 치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어텐션을 잡아줘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근데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조곤조곤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근데 친구들 이렇게 한 번씩 집어준다든지 하는 스킬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주 토요일에 스탠드업 코미디죠. 빠르게 그것도 준비를 하는 것이 이번 주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린아이들이랑 공연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겨요. 아이들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막 어떤 아이는 공연 끝나고 사진 찍는 시간인데 자꾸 안기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안아줬더니 볼에 막 뽀뽀를 하려고 막
그래서 그냥 다시 내려놨던 경험이. 뽀뽀는 좀 아무래도 아이들이랑 뽀뽀하는 거는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것도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되니까 막 뽀뽀를 하려고 해가지고 막 떼어놓은 적도 있었고, 막 안데르센이 제가 쓴 동화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한테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막 제가 좋아하는 건요 유니콘이요 막 이러면서 동화 물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고 막 어떤 동화 알아요? 하니까 갑자기 막 우리 아빠는요 제가 잘 때 무슨 책을 읽어줬냐면 하면서 무슨 책 읽어줬는지는 끝까지 말 안 해요. 막 그러고 막 성냥 사줄래? 이러니까 막 성냥 막 내가 사줄게 이러면서 손 다 들고 그 고사리 손이 싹 다 들어오는데 다 들어 올리는데 진짜 귀엽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랜만에 다시 어린 안데르센 공연을 하는데 내일도 많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벌써 30분이 되었는데 오늘의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티니핑과 자격증 공부를 하러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실한 배우 되기 프로젝트 건배 프로젝트의 배우 안세희였습니다. 이번 주도 건실하게 살러 갈게요. 안녕.